그 다음에는 이제 124쪽에 보면 판결의 표현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어요. 자, 124번 보면 판결 옳은 거. 예. 자, 1번을 보면 취소에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이게 중요한 단어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이거 있잖아. 다른 말하고 바꿔치기해도 돼. 처분시하고 똑같은 말이 돼. 왜냐면 처분시에 존재했던 사유 언제까지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어? 사실심 변론 2심 끝날 때까지 당사자가 처분시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거든.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처분시를 기준으로 이꼬로 처분시에 있었던 사실, 사유, 사실심 끝나기 전까지 당사자가 주장하니까 그때까지.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말로 처분이 행해지고 난 이후에 새로 생겨난 사유를 이유로 다시 거부해도 돼요. 또 똑같은 말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 내세워서 다시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1번 O.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은 자, 취소 소송은 취소만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취소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 이게 다 취소 소송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응? 두 번째 줄까지 이해됐지? 취소 소송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 응? 취소 또는 변경. 근데 우리가 이 행정심판도 똑같아.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 자, 여기서 이거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처분을 취소, 변경. 해달라. 똑같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이야. 정의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이야. 근데 여기서 행정심판에서의 변경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지 심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 이거 똑같아. 여기는 처분하고 재결. 그지? 재결도 포함하잖아. 소송 대상이 되니까. 처분 등인데 처분 등이 재결을 말하는 거니까 처분하고 재결을 어떻게 돼?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변경하는 심판. 소송.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변경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 행정심판에서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변경. 이게 뭐냐면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중에 일부 위법이 있다. 일부 취소한다. 그래서 이게 일부 취소의 의미야. 일부 취소 의미로 그러니까 처분 중에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일부 취소하는 걸 우리가 소극적 변경이라고 그래. 또 하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적극적 변경도 가능해. 자, 여기서 핵심은 적극적 변경이에요. 적극적 변경.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럼 적극적 변경이 뭐냐면 우리 아까 문제 볼 때 있잖아. 야, 공무원 얘 해임한 거 너무 과도하다. 정직 2개월로 변경한다. 완전히 행정청이 원래 한 처분 아예 없애버리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새 처분으로 아예 바꿔놓는 거지. 이거 적극적 변경이에요. 허가 취소 위법이다. 영업정지 3개월로 변경한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적극적 변경이야. 이것도 가능하다고. 완전히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바꿔놓는 거, 그지? 그런데 소송은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행정청이 아니잖아. 그리고 스스로 어떤 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변경은 이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중에 일부 위법이 있다. 그 일부만 취소하고 남겨놓는 그 일부 취소 판결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 변경만 이것만 가능해요. 그리고 뭐는 못해? 적극적 변경이란 건 이거는 못해요. 법원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법원은 해임 처분 위법이다. 뭐 2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런 건 법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판결은. 그래서 여기 변경의 의미. 그럼 뭐라고 썼어요? 2번에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만 의미하지 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은 못 내립니다. 그래서 X죠. 포함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의미. 소극적 변경하는 판결만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2번 X. 그지? 3번은 어떻게 돼? 응? 3번 틀렸네. 자, 그 끝에 가서 일단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친다 해야 돼. 미친다. 응? 그 무슨 말이 되냐면, 자, 거기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 그럼 취소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란 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은 아니고 단순 경미한 정도의 위법만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무슨 판결 나왔대? 기각. 그러면 여기서 기각의 의미는 뭐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위법도 없다라고 확정이 났다는 거야. 그지? 자, 취소해달라는 청구에서 기각됐대요. 기각. 취소할 만한 정도의 경미한 위법도 없다 확정났어. 근데 이 사람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해야지? 그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미 법원에서 조금의 위법도 없다 하고 판결로 확정났는데 또 이번에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소송하는 건 이거 뭐 법원의 판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거지. 조금의 위법도 없다고 판결 나왔는데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라고 무효로 판결에다가 소송하는 거 재판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그거는 안 받아줘요. 소송. 이미 소위 기판력에 어긋난 조금의 위법도 없다고 판결 확정 났는데 그 판결에 어긋나는 주장을 또 하면서 소송을 하는 거라 이거는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즉 각하시켜요. 응? 자, 어쨌든 결론은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칩니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가 X지. 미친다는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응? 이해됐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소청심사 결정.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재결이야. 그치? 소청 얘기하면 다 공무원 징계처분 같은 게 먼저 원처분으로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소청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얘기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거야. 응? 근데 그 소송에서 소청심사 단계, 즉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주장했던 사유만을 소송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건 아니고 그 소청심사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즉 그 행정심판 재결이 있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셋째 줄, 즉 소청심사, 행정심판 절차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그 행정 말하면 이걸 좀 일반화시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하면 누군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에서 뭐뭐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거 위법이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거기서 졌어. 근데 지고 나서 생각합니까? 야, 이거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웠으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응? 왜 그 이유를 행정심판에 주장 못했지? 소송 들어가서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법원은 그거 고려해서 재판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행정심판 절차에서 그 단계 절차에서 주장했던 이유만 소송에 가서 똑같은 주장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미처 행정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사유도 알지 못했거나 해서 주장하지 못했던 위법 사유도 소송 단계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럼 법원은 그거 고려해서 재판해줘야 된다. 응? 이해됐어요?
그래서 4번, 5번은 야 아까 나왔잖아.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청은 무효 확인 판결 내리지만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까지만 있고 재처분을 행정청이 안 한다 해도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은 못하게 돼 있다. 응?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가 와야 돼. 그죠? 이따가 와서 X. 그래서 옳은 거 오라 해서 4번이 됩니다. 1번은 그러면 아까 내가 뭐야? 시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 및 법률 상태를 기준. 당시 때문에 틀렸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가 아니고 종결 이전. 응? 사실 변론이 2심 변론이 끝나는 요 이전까지 존재했던 사유. 이게 처분할 때 있었던 사유. 이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종결 내릴 당시에는 이때 새로 생긴 종결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는 이 재판에 고려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종결 당시가 아니고 종결 이전. 응? 사실 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하는 사유. 그게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 처분 당시에 있던 사유고 그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를 사실 변론 종결 되기 전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처분 시 사유가 되는 거야. 응? 당시가 아니라 종결 이전에 존재하는 사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잠깐 실수가 됐네. 자, 정답은 4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5번 판결의 기속력. 이제 이런 거 나와도 뭐 별로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 번 해서. 자, 기억번을 보니까 기속력 나왔지? 그 아까 칠판 썼지? 기속력은 위법이다라는 결론. 이게 주문이야. 응? 그 다음에 왜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는지 이유. 거기에 행정기관이 따라야 된다는 거지. 응? 따라서 주문에 대해서만 X지 이유가 바로 구체적 위법하다고 판단 내린 사유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럼 거기 주문하고 플러스 구체적 위법 사유 거기 둘 다에 다 발생하는 거지. 행정직이 따라야 되는 거지. X. 이게 만약에 기판력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까지 따라야 되는 거야. 행정기관에. 응?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 뭐라 그랬어? 첫째 그때 보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대.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재처분을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 판결에 어긋나는 조치를 또 했다는 얘기 아니야. 기속력에 반하는. 그러면 일단 알아야 돼. 그거 무효야.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지?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기속력에 반하면 무효야. 무효면 아무런 재처분도 없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논리가 그래. 자, 차근차근.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이라고는 했는데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이꼬로 재처분이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 그렇다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결국 아무런 재처분을 안 한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당사자는 법원에 가서 재처분 안 해준대 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는 요건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재처분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응? 그 논리가 돼서 5가 되겠어. 니은번. 응? 그 다음에 디귿은 자 그러니까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 그러니까 기속력은 뭐야? 무효 확인 판결에도 모든 판결에는 기속력이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판결에는 다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기속력이 다 있어요. 무효 확인 판결 안에도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 따라서 법원이 무효 확인 판결 이건 알지? 무효 확인 판결에는 뭐가 없다고?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못 내린다고. 키워드 두 번째 무효 확인 판결 간접강제 결정 이 두 단어 연결하고 안 된다. 응? 이거 틀렸지? 응? 그러니까 뭐 두 개 단어만 연결하면 그냥 안 해. 그지? 리을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그러니까 법원이 야 너 왜 행정청 왜 판결에 따라 재처분 안 해줘?
언제까지 해줘라 기간을 기간을 정해놨는데 행정청이 그래도 안 해준다. 그럼 법원에 가서 일러 국민이, 응? 그죠? 그러면 법원 행정청이 간접강제에서 정해진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어쨌든 늦게라도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재처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늦게 한 거 기간만큼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된대. 응?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상금 추심은 허용 안 된다. 이거 있지? 쉽게 말하면 원래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할 때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줘라 이러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근데 행정기관이 계속 안 해줘. 안 해주다가 뒤늦게 이때 와서야 재처분을 해줬어. 그러면 법원이 정해준 기한까지 안 하다가 이만큼 지나서 늦게 해줬으니까 그럼 하루에 법원이 100만 원씩 물어주라 그랬어요. 기간 지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물어줘라 했는데 10일이 지나서 해줬다. 응? 그러면 10일치 1,000만 원 달라 이거 청구하는 거 안 된대. 이거는 법원이 이 기간 지나면 하루 얼마씩 물어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물어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행정청이 압박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 빨리 재처분하도록 이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압박용으로 도입된 취지이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지나서 어쨌든 늦게라도 재처분을 했다면 국민은 만족을 하래. 응? 그래서 그 기간 지나서 늦게 했다고 그만큼 돈 줘 하고 청구하는 건 안 된대. 그래서 끝에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응? 그렇게 다 알아두고요. 그다음에는 뒤에 가니까 126번 무효등 확인 소송 나왔어요. 자, 무효등 확인 소송 틀린 거 올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자, 첫째 줄에 있지. 취소 판결 내리지면 어떻게 될까?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야 되는 기속력이 있고 그리고 그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효 확인 소송에도 똑같거든. 그러므로 법원이 어떤 예를 들면 신청받고 거부한 건 무효다. 그러면 무효 확인 판결 내지만 행정청 판결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적어도 무효 확인 판결 자체만으로도 어떤 효과성은 있을 수 있대. 응? 그거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음 저거는 적용 안 되지만 재처분 의무를 계속 안 해줄 때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재처분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적용된다고. 자, 1번은 맞다고. 그 다음에 2번 또 나왔다. 첫째 줄 뭐래? 거부처분 무효 확인 판결. 그러면 두째 줄이 어디가 틀렸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간접강제는 안 되잖아. 거부처분 무효 확인 판결에는. 계속 그거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 문제 나오면 거의 통째로 셋째 줄을 잘 봐야 돼. 예. 무효 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충성이란 건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먼저 써야지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데도 바로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거야. 그 보충성이라는 건 다른 거 갖고 안 될 때 쓰는 게 이제 이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무효 확인 소송, 뭔가 무효라고 확인받으려고 소송합니다. 아, 그거 행정소송으로 꼭 무효 안 받아도 다른 방법으로 다 무효인 거 인정받고 다 구제받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써. 무효 확인 소송은 안 돼. 옛날에 태도가 그랬어.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따질 필요. 그래서 마지막 넷째 줄에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걸 전제로 이행소송, 제기하는 것 같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달리 말하면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든지 없든지 무효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요 문장에서는 두 군데가 돼요. 보충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로 와야 돼? 끝에 직접적인 구제수단, 즉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응?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라고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세금을 부과받았어. 응? 자, A 과세 처분 받았어. 응. 그 다음에 이 사람 세금 냈어. 일단 냈어. 내고 난 뒤에 이 세금부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세금부가 처분이 무효. 그러면 이거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과세 처분 무효, 세금부가 처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장하면서 무효인 세금이라서 세금부가라서 나 세금 낼 의무가 애시당초 없는데 내가 잘못 납부했다. 그러니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세금은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이었다. 납부 세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이거 무슨 소송으로 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다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그러면 이 소송을 제기받은 이 민사재판하는 민사법원은 세금부과 처분이 무효니 아닌지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세금부과 처분 위법이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네. 세금부과 처분은 무효이므로 효력 없다. 그러므로 안 내들 세금을 납부했고 국가가 받은 세금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니까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거다. 반환해줘라. 바로 판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의 소송으로 무효라는 걸 인정받고 낸 세금까지 다 돌려받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쓰면 다 해결되는 건데 뭐하러 그냥 세금부가 처분 무효라고 확인 판결해달라고 무효 확인 소송 하냐. 그거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바꿔서 이런 방법이 있든지 없든지 따질 필요 없대. 바로 그냥 세금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해주세요 하고 소송 바로 하면 된대. 그냥 그 얘기야. 이 방법이 있든 없든 이게 가능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말고 무효 확인 소송 하려면 하래.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입증 책임 주장 입증 책임 나왔지? 아까도 한 얘기 또 나오지?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 무효라고 주장하면 소송했으면 무효라는 점 먼저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원고 측. 그 다음에 5번은 압류, 그러니까 재산 압류를 해놨나 봐, 행정기관이. 재산, 세금 안 내니까 그 사람 재산을 압류 처분하고 법원에 등기소 가서 이 사람 재산 압류했다고 등기부 등본에까지 다 기재를 하도록 다 했다는 거지. 압류 등기까지 다 했는데 압류 등기가 말소,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이 사람 재산 압류했다는 거는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일단 행정청이 행한 압류 처분이 일단은 남아있는 이상, 압류 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 처분에 따라 압류 등기가 다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뭐 압류 등기가 압류 등기만 말소, 그러니까 압류 등기만 말소된다 해도 자기한테 행해진 압류 처분은 남아있는 것처럼 돼 있다면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류 등기 말소와 별개로 압류 처분이 남아있는 것처럼 돼 있다면 압류 처분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정답은 2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127번을 보도록 할까요? 127번의 세 줄을 보니까 위에서 문제의 세 줄을 보니까 결정적 힌트 단어가 딱 보인다? 무슨 단어가 보여?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쉽게 돌리면 국민은 도로 조명 허가. 도로 조명 허가예요? 특허예요? 인가예요? 특허.
조명자 붙으면 다 특허라고 뭐라 그랬어. 응? 이 도로는 원래 개인이 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특정인에게 신청을 받고 이 전체 사회 공공 재산에 속하는 응? 도로를 일정 기간,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도로가에다가 막 그 건축 공사를 위한 자재들 막 이렇게 일정 기간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응? 자, 도로 점용호가 해달라고 신청받았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대. 이거 셋째 줄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부작위. 그러면 부작위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 행정심판으로서는 의무이행심판. 소송으로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없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지? 자, 그렇다면 1번.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는 순간 이거 틀렸다고 알아야 돼. 소송에는 의무이행심판 없고요. 응?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든 부작위든 하나로 의무이행심판이라는 한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 그죠?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이라는 게 없으니까 보는 순간 벌써 이게 틀렸다고 알아차려야 돼. 응? 더 좋은 게 의무이행심판이야.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은 뭐만 하는 거야? 만약에 있지도 않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인정되면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라고 확인한다. 이거로 끝나는 거야. 응? 근데 의무이행 심판은 응답 신청에 따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네? 아무 응답 안 하는 해줘라. 안 해주면 직접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이행 심판이 더 좋잖아. 그래서 더 좋은 걸 인정하고 있는 거지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1번 X. 그러니까 뭐 두째 줄 문장 무슨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에도 적용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건 자체가 없다. 응? X. 2번은 뭐야?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했고 행정심판기관이 뭘 해야 돼? 이행 명령하는 재결을 내렸대. 그럼 이 인용 재결 나왔으니까 행정청구는 어떻게 해야 돼?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근데도 재처분 안 해주면 가서 일러 신청하면 행정심판기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하라고 명하고 그래도 안 하면 이제 의무이행 명령 재결은 두 가지 다 인정돼. 뭐 할 수 있어?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줄 수 있고 직접 도로 조명을 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 취소 재결은 간접강제 결정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은 간접강제 결정만 내려주지 직접 처분은 안 되지. 근데 의무이행 명령 재결 이행 명령 재결은 두 가지 다 돼. 간접강제 결정도 내줄 수 있고 직접 처분까지도 할 수 있어. 응? 그렇다면 2번. 자, 이행 명령 재결. 응? 저기 이행 명령 재결을 했어. 근데 행정청이 시장이 재처분을 안 한대. 그러면 갑은 행정심판위에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고 간접강제 결정 내려줄 수 있습니다. 5.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번. 아까 공부했다. 무슨 소송한대요? 부작위 위법. 그러면 아까 공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할 때 소송기간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두 가지로 나눈다. 행정심판 안 거치고 막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바로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 갈 때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되는 기간 제한을 받아.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3번 뭐야? 응? 첫째 줄 행정심판 안 거치고 안 돼요. 그치?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면 뭐 해야 돼?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지. 아무 처분이 없는 거니까, 그지? 처분이나 재결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X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응? 뒤에 거 없는 거 거짓말. 응? 거짓말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자 상대방 갑은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부작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 거치는 거예요. 의무이행심판을 거쳤고 아마 구제가 안 됐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 그치? 그럼 이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죠. 그럼 소송기간 적용받죠? 즉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내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 그래서 3, 4번.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은 틀렸네. 자, 첫째 끝에 부작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시가 아니고요.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니냐는 행정기관이, 자, 소송이 지금 계속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돼. 근데 어느 때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돼야 되냐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행정기관이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는 무응답 상태가 지속돼야 부작위가 위법이냐 아니 판결을 낼 거냐. 만약에 소송이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뭐라도 해버리면 원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그래 버리면 소송 대상이었던 부작위 상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재판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각하돼요. 응? 그러니까 결국 부작위 상태가 판결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어야 이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첫째 끝에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 시. 응? 자, 이거 정리하면 여러분 처분이 있어서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취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이잖아. 이때 이 처분이 있고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이거는 다 처분이 위법인지 어느 때를 판단해?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과 사실 상태. 응?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처분의 위법은. 그런데 아무 처분이 없는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부작위에 대한 판단은 뭐라고?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는 부작위의 위법은 판결 내릴 때까지 부작위 상태가 지속된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뒤에 갑시다. 그 다음에 128번. 이번에는 행정소송 종류 중에 당사자 소송. 우선 당사자 소송은 우리가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야.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법. 근데 당사소송은 완전히 다르지. 소송의 대상, 피고, 소송 기간 다 다릅니다. 자, 당사소송 틀린 거래. 1번. 당사자 소송에 민사소송을 관련된 청구라 해서 합쳐서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당사소송은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에 민사소송을 이렇게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민사소송 사건에 해당하는 걸 같이 병합할 수는 있어요. 행정소송에 민사소송 병합하는 건 되는데 민사소송에 행정소송을 병합하는 건 안 됩니다. 반대는 안 돼요. 응? 왜냐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권은 딱 행정법원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행정소송 사건 재판을 못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재판하는 민사법원에다가 이 행정소송 사건을 병합해봐야 거기서 재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1번 O. 2번은 자, 2번은 말만 길지. 자, 첫째 줄에 보면 하여튼 원고가 소송을 잘못 제기했대. 자, 첫째 끝에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대. 응? 자, 일단 기본이 뭐야? 국민이 소송 잘못 제기했다고 무조건 재판 거부하고 하지 말래. 국민이 가능한 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당사자소송으로 제대로 제기되어 했더라도 이 사람 소송 요건은 못 갖춰서 각하될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래? 응? 법원은 소송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세요. 법원에다 소변경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도록 유도해서 소변경을 결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 재판을 해주라는 거다. 무조건 각하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응?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하여튼 외울 필요는 없고 국민이 소송을 잘못 제기했다. 가능하면 재판을 받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지. 행정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소송 반대도 되지. 하여튼 그치.
행정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응? 그럼 재판을 받은 법원은 자기가 행정소송 재판할 권한도 같이 갖고 있다면 아예 행정소송으로 재판해주고, 재판권이 없다면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소송 제기 잘못했다고 무조건 각하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있었잖아. 유사한 거야. 그런 논리로 보면 돼. 디귿번 3번은 이거 외워야지. 첫째 줄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응? 부가가치세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응? 부가가치세 환급해줘야 될 세금액 돌려달라 청구하는 거. 응? 지급 청구. 이거 여러분, 첫째,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될 일이지만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특별히 국가와 그 업자 사이에 법으로 특별히 정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라고 봐야 되고,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는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래서 거의 외워야 돼.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그냥 통째로. 하여튼 잘 알죠. 부가가치세 얘기만.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당사자 소송. 그리고 하나 거기다 중간에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님. 왜냐면 시험 문제 잘 보여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많이 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 자, 4번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나? 자, 출발 딱 보면 알아. 민주화 운동 딱 보잖아.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반대로 광주자 붙는 거.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어쩌죠. 그러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이 법은 이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 의해서 바로 보상금 받을 권리자가 되는 거고, 따라서 위원회에다가 나 보상금 줘 했는데 안 준다, 거부한다. 위원회 거부한 거 내버려 두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보상금 달라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그냥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이 법은 이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되도록 돼 있지 않다는 거야. 먼저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당신은 보상금 받을 권리자입니다. 결정이 돼야 그 사람한테 이제 보상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따라서 내가 위원회한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가 거부했다. 응? 나를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하는 결정을 해. 그러면 그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이 취소로 싸워서 자기가 이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 그 인정받은 사람인데 보상금 안 준다. 그러면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되지만, 따라서 외워야 돼. 민주화 운동 나면 물어보는 거 딱 하나야. 뭐 물어본다? 결론. 이거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그럼 민주화 운동 나오면 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했다고 나올 거야. 그 위원회 결정이 처분이고 상대방이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하는 결정이란 말이야. 이거는 처분이고, 이 처분을 대상으로 먼저 항고소송으로 싸워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먼저 인정이 돼야 된다 이거지. 응? 그렇다면 그렇게 나왔나요? 그치? 틀렸지? 그때 곧바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에 끝에 뭐 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려고 한대. 그 위원회가 이거는 당신은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합니다, 이런 결정이라고. 그 위원회의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소송으로 다투게 아니라 그 위원회의 결정을 다투고자 하면 뭐라 한다고? 곧바로 당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해달라고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위원회의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응? 그래서 승소해야 자기가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되는 거야, 비로소. 근데 이제 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광주민주화운동 나면 곧바로 권리자로 이미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인정된 거니까, 만약에 위원회에서 보상금 안 주는 거로 결정하면 그것 무시하고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해달라고 당사소송으로 바로 싸우면 되고. 응?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4번이 정답. 자, 5번은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써냐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당사자가 신청하면 이 사람이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 받나 봐.
그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그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심판 기록을 법원으로 보내라 이렇게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응? 근데 이거 취소송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야? 당사자송에도 무효확인소송, 항고송 다 똑같이 적용되고 당사자송에도 적용돼. 그래서 뭐 5번은 행정심판기록 제출 명령, 응? 당사자송에도 적용. 당사자송에 적용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그래서 시험에 출제 자주 되는 게 취소 소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 당사자송에 적용 안 되는 거 요거 외워야 돼. 어? 안 되는 거. 원고, 피고 이런 거 달라요. 소송 대상 다르고 제소 기간 다르고 그리고 판결의 이제 3자효 적용 안 되고 사정 판결제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응?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었죠. 그래서 응? 그다음에 129번은 당사자송 틀린 거. 1번은 당사자 소송 중에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송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당사자송은 형식만 당사자송의 형식을 갖췄을 뿐이고 실제 내용을 보면 이건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야. 응? 실질적으로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이야. 그럼 원래는 무슨 소송 가야 돼? 항고소송. 근데 법이 항고소송하지 말고 권리 의무자끼리 싸워라. 이게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다투라고 정해놓은 경우를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해. 그게 우리 대표적인 예가 뭐야? 응?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서 다투는 소송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송이란 말은 이제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고 행정소송법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보자.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된다. 응?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하지, 응? 수용위원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용 재결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수용 재결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뭐야? 이 수용하는 거, 수용하는 처분. 응? 그러니까 뭐야 이거? 재산 공익사업에서 강제로 박탈한다라는 결정. 이거에 불복해서 다투려면 이거는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돼. 응? 근데 이 땅 주인은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수용 처분은 불만이 없어. 내 땅 강제로 박탈해 가는 건 불만이 없는데 뭐만 불만? 보상금 결정한 것만 불만이야. 이 여기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얘 땅 100만 원에 수용한다. 보상금 너무 적게 줘.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만 불만이야. 보상금 결정. 응? 이거에만 불만이야.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 근데 이 보상금 결정한 것도 처분이에요. 성질은. 공권 신청받아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로 보상금 얼마로 주는 거로 결정한다. 이것도 처분이야. 그러면 원래 토지 수용위가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했다. 이거 취소해라. 이런 항고송으로 싸우는 게 원래 맞는 건데 법이 어떻게 나왔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보상금에만 불만이 있으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해라. 응? 그럼 보상금 증감 소송하면 보상금을 결정한 토지 수용인은 빼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 사업 시행자만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만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다 보상금 증액 판결 내려주세요. 그 소송하래. 그러면 내용은 행정청인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한 처분을 불복해서 다투는 내용인데 실제 소송하는 형식은 방식은 권리 의무자, 보상금 주고받을 권리 의무자끼리만 원고 피고가 돼서 다투게 하고 있지. 그렇게 법으로 정해.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소송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응?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를 피고로 한다? 이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지 말고, 그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그지? 응?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하면 되잖아. 응?
소송을 제기해라 하고 법이 정해놨습니다. 소송 제기. 이때 이게 중요하네. 이거 잘 물어보잖아. 그래서 피고, 응? 이 보상금 결정한 결정한 토지 수용위원회는 빼고, 그지? 빠지는 거잖아.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송의 예로 들어지는 겁니다. 1번 그런 설명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는 내용이야. 응? 하지만 소송의 형식은 뭐야? 응?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처분을 다투지도 않고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도 않고, 응? 대신 처분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해서 다투게 하는 이 소송 방식을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전형적인 예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다. 응?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만약에 이거 바꿔서 보상금이 너무 토지 수용이나 보상금 너무 높게 결정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해서 토지 수용에는 역시 빠지는 겁니다. 응? 그렇죠? 가액 청구 소송을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쉬운 말로 또 뭐 있지? 4번 있다. 4번. 4번은 뭐가 키워드야? 부가가치세, 환급세. 응? 이건 뭐야? 당사소송. 그렇지? 끝났고. 그다음에 거기 2번 다시 올라. 2번은 뭐야?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야.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 청구 소송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국가 본 일 있어? 어떻게 생겼어? 법정에 국가가 나와? 응? 피고 속에 국가가 나와야 앉아 있어? 우리가 그냥 이념적, 법적, 논리적으로만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지. 응?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응? 소송에서 이기고 지면 국가에게로 권리 의무가 이런 게 다 이제 돌아가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만 실제 국가가 법정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을 대행하는 자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또 규정을 해. 이제 국가가 소송 당사자일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만약에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인천시가 소송에 원고라 피고다? 그럼 누구야? 인천시장이 시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 응? 그리고 판결에서 이기고 진 판결에 따른 효과는 국가나 지자체에게로 그대로 효과가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응? 대표해서 소송 수행하는 거. 그다음에 3번은 뭐야?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뭔가 있어야 될 필요한 규정이 없어. 그럴 때는 행정소송법에 무슨 법 적용하라고 3개 법 정해놨어요. 뭐야?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8조에 의하면 행정소송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하는 경우 가집행소송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줄에 당사자 소송 둘째 줄만 잘 봐. 당사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당사소송에서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 응? 당사소송에서 가집행 선고. 가집행 선고가 뭐야?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일부 돈을 먼저 지급해라. 뭐 이런 판결 내리는 거야. 응? 그래서 보상금 1억 보상금 줘야 되는데 이미 이 보상금 주도록 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돼. 그럼 판사가 1억 보상금 중에 지금 이 사람 생계도 곤란하고 하니까 치료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 중에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줘라. 이런 게 가집행 선고하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 이거 알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130번, 131번 두 개까지 이거 당사소송이 연결된 거니까 거기까지 하고 밥 먹읍시다. 130번 소송 대상 모두 고른 거 당사자 소송. 자, 기억번 보니까 뭐랬어요? 자, 기억번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이거 손실보상입니다. 응?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세입자들 그 법에서 주거 이전비 보상금 주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 손실보상 조건 다 요새는 다 공법상 권리로 당사성으로 청구하는 거 나오죠? 기억. 니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다투는 거. 요 공법상의 관계 당사성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 그다음에 디귿번. 자, 폐광 대책비, 폐광된 강산, 이거 광산이지 광산, 재해 위로금. 이것도 공법상의 국가가 법으로 다 특별히 인정해 놓은 공법상의 권리로 봤어요. 응? 그래서 당사소송. 리을, 부가가치세, 환급세, 당사. 이거 다네 다. 그죠? 자, 그다음에 131번 당사소송 틀린 거. 아까 얘기했죠. 1번. 자, 당사자 소송. 집행정지는 없다. 그러나 가처분은 준용된다. 응? 항고소송에서는 반대로 집행정지가 있는 대신 가처분은 인정 안 되고. 그지? 자, 키워드. 당사소송 집행정지 적용 없음. 대신에 가처분은 준용. 응? 임시처분은 1번 5. 2번. 자, 2번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핵심은 두 번째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너 보조금 지급받은 거 뱉어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청구 있지?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돼요. 당사소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청구 당사자 소송. 그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세 또 나왔지? 당사자 소송. 근데 반대로 설명돼 있잖아. 인사소송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X 4번은 자, 쭉 읽어봐. 세금 부과 처분 당연히 무효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지? 아까 내가 칠판에도 썼잖아. 세금 부과 조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라고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안 내될 세금을 내가 냈다. 그리고 국가가 받은 세금은 부당이득이다. 반환해달라. 이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2시 반에 이제 또 풀어봅시다.